안녕하십니까. 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이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손자병법의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전망지도, 불가불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하나의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의 큰 일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어떤 갈림길이며 국가의 전망의 어떤 길이다. 그래서 불가불, 가히, 세밀하게 이렇게 잘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 가히 이걸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잘 살펴보고 진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 투자는 공부를 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우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을 배분하고 또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투자인데 자산 배분의 한 방법입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asset allocation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자에도 여러 가지 책자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뭐 부동산에 일부 투자하고 예적금에도 투자하고 금이나 은, 원자재와 같은 좀 안전자산에도 좀 투자하고 그리고 채권, 주식, 선물, 옵션, 펀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가장 쉬운 거는 예적금이고 뭐 또 연금저축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달러나 일본 엔화 같은 데도 투자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있고 조금 위험성이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어떤 경제 상황이나 나의 자산, 나의 여윳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에 몰빵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안정적인 예적금에만 이렇게 투자해서도 너무 비효율적인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하나의 개인이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면서도 주식 투자라는 것은 100%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안정적인 사업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확률 게임이 주식 시장이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이제 거시적인 어떤 변수로부터 아주 미시적인 어떤 그런 변수들까지 그래서 이제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불확실성이 난무하다.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안개 속에 있다. 그리고 항상 마찰이 존재한다. 저항이 존재하고 피하 간의 어떤 생존 게임식으로 제로섬 게임이죠. 누군가는 돈을 얻게 되면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되는 그런 마찰이 존재하고 특히 대중 심리가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어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크게 움직이는 관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관성은 그 힘의 크기에 따라서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그러한 관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주식시장은 탐욕과 공포에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면서 변동성이 아주 큰 시장이 이 주식 이 투자되는 증권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 투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전략 속에서 또 전술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이 전략과 전술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떤 전략적인 또 전술적인 접근뿐만이 아니고 나의 어떤 심리, 나의 어떤 자세, 그 나의 어떤 갖춰야 될 역량과 자질이 필요한 게 또 주식 투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략 전술 어떤 기법 이런 것보다는 심법이 더 중요하다. 심법이 7이고 기법이 3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한 10년 정도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해왔는데 많이 느끼는 것이 심법이 오히려 기법보다 더 중요하다. 공포를 이기는 어떤 용기 그리고 어떤 탐욕을 이겨내는 어떤 인내와 절제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전략적 접근이라는 것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이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한 각종 리스크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을 최대한 줄이면서 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놓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장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매매 스타일,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중장기, 단기 스윙을 할 것이냐, 또는 데이 트레이딩과 같은 단타를 할 것이냐와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는 보통 계좌를 연금 계좌나 IRP 계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을 초과할 경우 5년 초과해서 나중에 나이가 은퇴 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거나 또 자녀들의 어떤 결혼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장기에 나중에 이제 5년 이후에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장기 목표 그 다음에 중기 목표는 이제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ISA 계좌에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당장 써야 될 돈이나 뭐 생활비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한 단기 목표를 위해서는 단기 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장기, 중기, 단기로 이렇게 나눠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목표가 설정돼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어떤 스타일로 어떤 타입으로 이렇게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관리는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반드시 이 손익비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자산의 8%에서 10%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이제 중지하고 다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험관리의 첫 번째 요소는 손익비와 손절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반드시 분산하고 몰빵하지 말고 분산하고 분할 매매, 분할로에서 매수하고 분할로에서 매도하는 게 수익을 낼 확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두 번째고 그리고 반드시 집중과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나의 비중을 많이 실어서 투입 부대를 강력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만약에 하락장이나 행보장에서는 비중을 확 줄여야 됩니다. 행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내가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적 환경이 불리한 상태에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즉 나아가야 될 때와 물러서야 될 때, 공격을 해야 될 때와 방어를 해야 될지 공격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집중과 절약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락장이나 조정장 내가 불리할 때는 반드시 그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대를 강력한 예비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험관리라는 것은 최소 저항선을 공격해야 됩니다. 내가 공격해야 할 때 적이 강력하면 강력한 쪽으로 내가 공격을 해서는 안 되고 즉 매물대가 없고 또 쉽게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공격이 쉬운 그런 최소 저항선을 공격해야 되는 게 위험관리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위험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전략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즉 추세와 시황을 항상 보면서 그리고 성장 산업, 주도 산업 쪽 테마나 주도 테마 또 재료가 있는 것 그리고 금리나 환율, 물가, 유동성이나 경제 지표가 유리한 상황에서 싸워야 됩니다. 불리할 때는 물러서고 또 이게 공격보다는 보수적으로 방어 위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동맹을 잘 맺어야 됩니다. 센 놈과 외인이나 기관과 같은 아주 센 세력들과 함께 해야 되지 모래왈과 같은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방향과 함께 해서는 합니다. 아주 안 좋은 게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고점에서 이렇게 막 추격 매수할 때 거기에 덩달아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외인과 기관들은 이미 다 차익을 실현하면서 다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외인과 기관과 함께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라는 것은 전략적인 어떤 그런 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생 연후 살타라. 내가 먼저 살고 적을 공격을 해야 된다. 적을 죽여야 된다. 타격을 해야 된다. 그런 건데 즉 잃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수익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잃지 않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해야 되는데 선승 이후 구전이라고 그랬죠. 싸우기 전에 먼저 잃지 않고 수익을 낼 확률을 높여놓은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주식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죠. 내가 싸워야 될 적들이 누구인지 외인과 기관들의 어떤 그 자금력이나 외인과 기관들의 어떤 기술 수만 가지의 어떤 전략적 투자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증권 시장과 이 채권 시장, 선물 옵션 시장, 그리고 이제 FX 마진이라고 하는 환율의 어떤 그런 시장에서 지피지기 적이 외인과 기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 알고 주식시장에 입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캔슬림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자들에서 주식시장의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을 담기 위한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입문할 때 우선적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전략적 접근 속에서 전술적인 나의 어떤 능력을 매매의 기술, 스킬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매매법, 기술, 스킬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 먹을 자리에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핀포인트 타격으로 매수를 해서 이게 이제 수익이 나면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돈 먹을 자리라는 것은 이게 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똥바가지 골든보에서 돌아나가는 초입에서 돈 먹을 자리가 아주 큽니다. 똥꿈을 꾼다고 그러죠. 골든보 이 꿈에서 이제 그 뭐 황금색
목돈 꿈을 꾸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돈 먹을 자리는 이런 똥바가지에서 나옵니다. 골든보라고 해서 그러한 골든보 똥바가지 속에서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손익비라는 것은 먹을 때는 크게 길게 먹고 잃을 때는 짧게 조금만 손해를 보는 게 보도록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트레이딩 하는 게 손익비 매매입니다. 그래서 전술은 크게 돈 먹을 자리에서 손익비가 좋은 그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매매의 스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매 스타일과 매매 기법인데 매매 스타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아주 이제 중기 아니면은 아주 짧게 단기간으로 보면서 매매를 할 것이냐에 대한 스타일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트를 볼 필요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매매 스타일인데 그 사람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것은 가치주라는 것은 저평가되어 있는 고밸류의 어떤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농사 매매나 배당주 매매 그리고 ETF 이건 매매가 아니고 주로 모아가는 것입니다. 농사 매매라는 것은 씨앗을 잘 뿌려서 잘 가꾸어 가는 그런 겁니다. 특히 이런 가치주의 장기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다시 또 투자해서 계속 불려나가는 복리의 마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장기 투자일수록 수익이 더 크고 더 리스크가 적은 어떤 매매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아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필요한 매매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윙인데 스윙이라는 것은 뭐 골프 스윙도 있고 뭐 야구를 하면서 이렇게 스윙도 있고 또 뭐 그네 타는 것도 스윙이라고 그러죠. 즉 고점과 저점이 형성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스윙이라고 그러는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스윙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윙을 하는 스타일, 즉 뭐 주봉상에서 또는 월봉상에서 또는 일봉상에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다시 또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하는 스윙 트레이딩이 하나의 매매 또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루에 사서 하루에 팔고 또 어떤 수초 단위 또는 틱 단위로 해서 스캘핑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단기 매매, 단기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 자신의 어떤 자금이나 투자금, 자기의 성향, 자기의 성격에 맞게 매매 스타일을 결정해서 해야 되고 나중에는 아주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가치주 장기 투자만 하다 보면 좀 지루해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도 하고 또 데이 트레이딩만 하다 보면 리스크가 좀 큰 게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뭐 스윙도 좀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도 하고 이런 것들 잘 혼합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기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매매 기법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돌파 매매, 어떤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때 따라 이제 매매하게 되는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 그리고 12평 매매, 62평 매매, 22평 매매, 이평선 매매 이런 장단기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 되고 캔들이 이러한 이평선을 돌파할 때 매매하는 이평선 매매 그리고 신고가 매매, 10일 신고가 매매, 20일 신고가 매매, 60일 신고가 매매 또는 52주 신고가만 따라가서 매매하는 그리고 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을 때 추격해서 매매하는 신고가 매매라는 것이 있고 또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또 구름대위를 돌파할 때 이런 일목균형표를 이용한 매매 그리고 각종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들이 있습니다. 보조지표는 MACD나 DMI나 CCI, 뭐 스토캐스틱
뭐 여러 가지 ADX 보조지표, RSI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전용 지표라고 그러고 윌리엄스 R 같은 경우는 매수 전용 지표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도 매매를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가 베팅을 합니다. 매일 15시에서 15시 20분 정도 사이에 그 다음날 상승할 종목을 베팅을 하는 종가 베팅, 매일 아침에 또 시작하면서 베팅하는 시초가 베팅, 그리고 짝짓기 매매, 어떤 종목이 올라갈 때 어떤 다른 종목도 같이 함께 상승하더라 해서 그걸 이용한 짝짓기 매매, 그리고 스프레드 매매. 스프레드 매매라는 것은 스프레드가 어떤 차이 격차입니다. 그래서 보통주와 우선주,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보통주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는데 거기엔 항상 가격차가 있는데 그 가격차가 어느 정도 일정하지만 어떨 때는 가격차가 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가격차가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가 클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좀 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격차 적어지면 다시 그것을 또 팔고 하면서 스프레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낙폭이 과대했을 때 그걸 따라가서 매매하는 그런 낙폭 과대주 매매, 그리고 공시 내용들을 활용한 매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CB라는 것은 전환사채인데 전환사채를 어떤 아는 사람에게 싸게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싼 값에 이제 주식을 주게 되면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돈을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작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작전주에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먹는 그런 공시를 이용한 또 M&A나 이런 것들이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정보를 활용한 매매가 이런 공시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자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갖춰야 될 역량과 자질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인용 엄신이라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갖춰야 될 어떤 역량과 자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 지혜라는 것은 많은 지식을 얻어서 지식에 함몰되지 않고 유연하게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은 하되 예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대응해야 되는 대응의 영역이 주식 투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거기에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종목과 결혼을 하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예를 들었는데 하여튼 지혜롭게 유연함, 대응을 잘하는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입니다.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인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죠. 함께하는 마음, 즉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마음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어떤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어떤 그러한 마음가짐을 항상 되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화는 이런 재화는 화는 욕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용입니다. 용은 용기라는 것인데 장군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용기이죠. 많이 하락하고 급락하고 있을 때 공포에 다 질려 있을 때 이미 밑바닥일 때 공포에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리턴 즉 수익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엄격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해야 되고 내가 이제 어떤 이렇게 투자를 할 때도 엄격한 매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제 법이라고도 하죠. 어떤 그 원리나 원칙, 법 엄격하게 매매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증권 투자를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자기만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 서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또 엄격하게 지키는 게 필요한 게 주식 투자이다. 이것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믿음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면서 어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종목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그 종목의 어떤 재무 상태나 그 어떤 기업의 기술력 또 글로벌 경쟁력 그 기업이 내고 있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 뭐 ROE, 뭐 EPS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살펴보면 결국은 어떤 신뢰성 있는 어떤 그러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주식 시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렇게 덤벼야 된다는 신.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전략과 전술, 또 투자자가 갖출 역량과 자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갖추다 보면 나중에는 직관과 어떤 통찰력까지 갖추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문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근에 이제 우리 주식이 굉장히 큰 상승을 주면서 주변에서 돈을 많이 이렇게 벌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포모 현상에 빠져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에 한번 뛰어들겠다 하는데 진중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은퇴자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이런 입문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